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유튜브에서 한강님께서 보라뱅커님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6만 8,500원이네요. 비중 22% 가지고 계시고요. 포스코 퓨처엠 오늘은 25만 4천원에 거래 마쳤고요. 지금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23만 원이 이제 최저점인데 이 부분을 또 깨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께서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면서 진단 신청하셨는데 포스코 퓨처엠 다시 한번 좀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시기의 문제일 것 같아요. 문제고. 그래서 앞서 제가 LG화학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양극재 관련 기업 내에서는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저는 탑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이 포스코 그룹을 통해서 나오는 이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을 받아오는 것부터 해서 가공해서 가지고 오는 것들, 그럼 전구체 사업 이런 것들 대부분 다 흔히 말하는 그 가격, 그러니까 원재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가격 경쟁이 굉장히 있는 회사거든요. 네. 뭐 그런 거 감안하면 되게 좋은 회사는 맞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갈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또 워낙 좀 지금 밸류가 지금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예전에는 이게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적은 더 계속 좋아질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리튬 가격 같은 이 원자재 가격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안 꺾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도 안 꺾일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지금 이슈들이 또 생기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산업이 한번 큰 성장을 하려면 중간에 흔히 말하는 티핑 포인트가 좀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포인트 구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계속 비싸면 전기차 침투율이 그렇게 빨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터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건 네. 장기적으로 보면 배터리 산업에 그러니까 전기차 점유율을 그러니까 침투율을 높이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요. 지금까지는 P가 안 줄었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Q도 안 줄었어요. P와 Q가 같이 성장하는 과정이었다면 근데 지금은 이제 P가 빠지면서 이제 Q의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봐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Q가 성장하는 게 안 보이니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양극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데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한 내년 정도가 된다면 뭐 이 흔히 말하는 이제 Q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가면 주요 이 메이커,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들이 새로운 또 이 전기차를 많이 내요. 지금은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모델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잘 안 팔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하반기가 되면 또 전기차를 또 신모델이 또 많이 나오니까 또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가격도 지금 뭐 테슬라도 지금 저가 이 자동차 지금 전기차를 또 내려고 하잖아요. 네.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물론 세컨카를 전기차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거 메인카를 전기차로 살려면 그게 굉장히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고 가격이라 많은 걸 또 생각해야 네. 되잖아요. 그럼 이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막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를 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이 중요하고 그 경험을 시켜주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약간 저가형 라인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가형 라인업들이 좀 나오고 나면 거기서 전기차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면 생각보다 탔을 때 괜찮은데라는 경험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이 판매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그 시간의 문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좀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다. 추세 예전의 흐름은 근데 매수가가 생각보다 안 높으시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고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빠졌어요. 뭐 실질적인 밸류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기술적으로도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과매도권은 맞거든요. 분명히 저점 인식해서 저가에서 들어오는 세력들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 나올 거라 봅니다. 일단 30만 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30만 원이 오면 저는 절반 정도 입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절반은 한 35만 원까지 한 번 더 왔을 때 최종 입절하셨으면 좋겠다. 35만 원을 넘기는 건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30만 원 오면 절반 입절, 나머지는 35만 원에서 절반 입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기 작년 11월 저점 23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 네. 만약에 깨지면 이때는 손절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다음 저점이 너무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저점은 18만 원까지는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3만 원 이탈된다면 그때는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매수가가 높지 않아서 충분히 수익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30만 원 반등 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최종 목표가는 35만 원 전해드렸고요. 23만 원 손절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